안녕하세요. 중전 이현실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기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대의학당에서 제가 이거 좀 전에 쓴 포스트인데요. 수년째 홍국기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정혜승 선생님이 하고 계신데, 인기 강의인데 기문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문은 제가 볼 때 장점이 참 많은 학문인데 생각보다 아시는 분이 적으세요. 사주명리, 육효, 육임 어디서 들어봤다고 하는데 기문은 뭐예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문이 뭐예요? 기문이 기문둔갑의 준말이고요. 이걸 배워서 우리는 뭐에 쓰냐면 운명을 볼 때 쓸 거예요. 이따가 이제 명반 보여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 보시고, 이제 기문둔갑을 둔갑술 해서 이렇게 몸이 바뀌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건 뭐 몸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뭐 그런 학문은 아니고요. 전체를 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 사람의 학운은 어떨까, 질병은 어떨까, 이런 거를 보는 학문이라는 거죠. 기문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점술이고요. 병법에 많이 응용했어요. 그래서 기문둔갑을 배우면 뭐가 좋으냐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나에게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사를 갈 거야. 어느 쪽이 더 좋겠어.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기문하고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뭐 기을림 삼식이라고 해서 기문둔갑, 육임, 태을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통하면 신선이 부럽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육임은 저희 대유학당에서 이제 육임학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태을은 뭐 그닥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두고 기문하고 육임은 배울 수 있거든요. 자, 기문둔갑 전설을 한번 보자고요. 기문둔갑 기원 전설에서는 황제 헌원이라는 분이 치우천왕과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천신에게서 받은 거래요. 헌원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7일간 제를 올렸고 구천현녀가 강림해서 헌원에게 가르침을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대요. 이게 병법과 많이 닿아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제갈공명이라든가 강태공, 장량, 유배군 등의 명군사들이 병법으로 활용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이 기문둔갑 장점이 뭐냐면 병법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문둔갑을 배우고 기문을 공부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안 돼, 그럴 때 이런 방법이 있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자, 현재 기문둔갑은 사주를 본다거나 점수를 알려져 있지만 원래 방위를 가지고 기운을 바꾸는 술법이었어요. 각각의 시간에 따라 무수히 변화하는 기운을 다스려 목적한 것을 아주 최대한 상승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우리 피흉치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선길학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흉한 건 피하고 기람을 얻는다. 또 기람을 가려서 내가 이렇게 받아가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다 알고 있으면 그걸 피할 수 있냐고. 제가 볼 때 피하기는 어려워요. 다가오는 건 다가오는 거고요. 그 흉함을 조금 더 약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 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어날 일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벌어진 사건은 사건이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문둔갑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홍국이라는 걸 붙이냐고요. 대유학당에서 강의하는 강의가 홍국 기문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중국식 기문둔갑에 홍국수, 팔계, 생기, 화기, 팔문을 더해서 보는 방법으로 화담 서경덕 선생님이 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기문둔갑은 뭐에 많이 쓰냐면 우리가 연국이라고 하는데 점치는 데 많이 써요. 점치는 데 많이 쓴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러면 뭐 두문방에 숨어 있다라든가 물건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찾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어떤 점야학에 해당하는 게 중국식 기문둔갑이에요. 그래서 왜 시가둔갑, 시가기문둔갑, 시가기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국식 기문둔갑이고요. 이쪽도 굉장히 잘 맞아요. 점학에 해당하는 거고, 홍국수라는 건, 이 홍국수라는 건 뭐냐면 천간지지를 다 숫자로 변환하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운명 보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운명학이고, 다시 말하면 기문명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명리학은 명리학대로 가지만 기문학은 생년월일시 숫자로 바꿀 거거든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홍국기문은 우리나라 기문이고 명리랑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오행, 천간, 지지를 숫자로 바꿔요.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죠. 간목이라면 목을 뜻하는 숫자를 38목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숫자가 있으면 3과 3하고 8을 목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38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수이고 여기는 음수이니까 3은 양이니까 간목이라고 하고 을은 을목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변환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숫자화 시켰다. 그거를 홍국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홍국수. 홍국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주 명리의 네 기둥이 모두 숫자로 변환시킨 다음에 네 숫자를 더해서 9로 나눠요. 왜냐면 사주 명리는 그냥 생년 월 일 시 생년 월일 시 네 개의 기둥을 두고요. 여기에 대운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국수 혹은 기문이라는 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9궁에 배치를 해서 따로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공한 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 봐요. 자, 사주 명리의 네 기둥을 다 변환시키고 나서 9로 나눠서 중궁에 들어가는 숫자를 찾는데요.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프로그램에 다 해줘요.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중궁을 찾고 나서는 주역의 낙서 순서대로 숫자를 써나간대요. 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프로그램이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 또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집안하고 천반이라는 걸 둬가지고 45세 이전, 45세 이후의 삶을 나눠서 살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전반전, 후반전 뛰는 것처럼 양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후반전을 살고 있을 거고요. 어린아이들은 전반전을 살고 있겠죠. 그럼 전반전을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해주면 되는 거고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를 계획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주는 내기둥과 대운을 적어서 비교하는 시스템을 가진 거고 홍국계문은 9개의 궁에 숫자를 넣어 운명을 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명반을 보면 그게 확연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술이라고 치면 한 번 더 걸러서 발효시킨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발효를 시켜서 좀 더 심층적이고 깊은 맛을 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진화된 운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생년과 월일, 시가 모두 필요해요. 왜 요새 보면 시가 없어도 사주 보잖아요. 시가 없어도 3주만 갖고도 사주 많이 보더라고요. 연예인 사주들 이렇게 풀이할 때 보면. 근데 여기는 생시가 꼭 필요해요. 생시가 없으면 시가 없으면 네 기둥을 더할 수도 없고 중궁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하다,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 싶다 하신다면 꼭 기문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9개의 궁을 배치하는 게 더 있는데 구성학이라는 거예요. 구성학. 요새 대유학당에서 구성학 강의 하거든요. 엄청 인기 있어요. 좀 간단하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방위가 들어가 있는 학문은 모두 구궁을 써요. 그리고 현공풍수학이라고 하는 풍수학도 구궁을 쓰죠. 또 구궁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12궁 쓰는 거 있는데요. 12궁은 자미두수 혹은 뭐 육임도 12궁을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쭉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궁을 12개로 해가지고 시간과 방위를 모두 넣는 학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냐? 그 부분은 밑에서 해보도록 하죠. 자, 어디에 쓰고 무슨 장점이 있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어디에 쓸 거냐면 운명학을 볼 때 쓸 거예요. 운명을 볼 때. 이 학문이 방위학이면서 피흉치기, 선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이 굉장히 안 좋네. 뭐 쓸 게 없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다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정혜승 선생님 수업 여러 번 들으면서 혹은 저희 아이도 그랬는데 성적이 좀 모자라도 좋은 학교 여러 보내더라고요. 그게 때에 맞춰 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명리와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자세한 풀이가 가능합니다. 명반을 펼쳤을 때 복잡하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볼 게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격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떠냐면 5개의 격을 정했어요. 화국, 전국, 충국, 원진국, 형파, 해국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다른 풀이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홍국기문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왜 명리는 어때요? 격을 찾으려면 관인, 상생인지, 식상계인지 수많은 격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배우기도 어렵고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격국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격국이 정해진 사람 그걸로 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기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딱 풀이를 해놨어요. 그것만 일단 봐도 알아요. 그 다음에 명반만 보고도 그 사람이 무엇에 마음을 쓰는지 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중궁이라는 걸 할 건데 가운데 칸에 들어가는 숫자를 보고 그게 재면 이 사람은 재의 마음이 있구나. 관이면 명예나 권위나 이런 쪽을 추구하겠구나. 인수다. 그럼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겠네. 도와주는 사람이 많겠네를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만 보고도 그걸 알 수 있고 45세 이후라면 일지 위에 숫자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알면 너무 쉽고 재밌고 모르는 세상인 거죠. 근데 역학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 가지만 갖고 돼요. 어림없는 일이죠. 왜냐면 세상이 너무 복잡 다단해졌어요. 예전에 관을 중시했던 건 그 직장 생활이 가장 큰 거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관만 갖고 살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식상이나 재발달한 사람들이 살기가 더 쉬워요. 유튜버들도 모두 다 식상제 사주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더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점 하나가 있는데 일이 될지 안 될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주 명리로도 잘 보는 사람은 잘 봐요. 그건 어느 경지에 이르는 거고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볼 때 기문은 오히려 두루뭉술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이제 1년은 보는데 기문이 신수국, 1년 신수국 보는데 특화되었다고도 말하는데요. 저는 1년 신수국뿐만 아니라 월운 볼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미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자미를 보다가도 시간적으로 좀 급할 때가 있어요. 월운을 다 따질 수 없을 때. 그럼 기문을 펴요. 그렇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되는 때는 여기 있구나,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미는 한 13년, 14년 했고, 기문은 2017년부터 했으니까 5년, 6년, 꽤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개를 병합을 해서 보거든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명리를 공부했다면 기문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행론이라는 걸 하나 공부해요. 기행론이 뭐냐면 기가 어떻게 행해가는가라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이 책을 원고를 가져오셨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식이 뭔지, 극관이 뭔지, 제극인이 뭔지, 악극제가 뭔지 이런 걸 하나도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문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명리라는 부분이 더 확연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 관계거든요. 이거 기문 명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리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기문에서 모두 사용해요. 그러니까 명리하신 분들은 기문하는 거 엄청 쉽거든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제 기행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명리는 그냥 하겠지만 기문은 항상 이렇게 오각형 그려서 해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생을 하는지 아니면 극을 하는지 이런 걸 보고 요건 악극제야, 여기는 극관하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부르지? 관극화를 하는 거야, 도식하는 거야, 이런 걸 하거든요. 요거를 보면서도 되게 생각이 많이 뭐라 그럴까요? 차원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 싫어해요. 또 뭐 숫자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거기에 다가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고 하실만 하다는 거죠. 이제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거 맨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빨리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산수 생각해 봤어요. 덧셈 뺄셈 하는데도 얼마나 걸려요? 꽤 걸려요. 곱하기 할 때도 꽤 걸려요. 오죽하면 외우게 시켰겠어요. 그래도 입문반 3개월 후에는 실전반으로 넘어가니까 기문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3개월 가지고 실전 상담은 정말 무리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던데 프로그램 갖고 얼만큼 볼 수 있네요. 볼 수는 있어요. 명반을 읽고 그냥 국어 읽고 뭐 일지상수 읽고 하면 되겠지만 그거 갖고는 완벽한 상담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반을 좀 오래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1년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시작해서 여저 끝까지 하고 있는 수강생이 있어요. 5년 하고 계신데요. 실력이 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끝없이 공부하며 발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도 계속 들으면서 온라인 강의로 듣고 계세요? 끝없이 들으면서 자기 거를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은 뭐냐면 상담을 안 하니까 상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 혹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도 이런 거고 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쌓는 거예요.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했던 걸 내가 따라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새롭게 모두 창조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그래도 3년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곧 보답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조카들 학교 보낼 때, 집 이사할 때, 부동산 구매할 때 기문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던 거고 요새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구나 틀리구나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공부해 놓으면요 꼭 상담으로 크게 쓰지 않더라도 한 건 제대로 하면 충분히 보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예전에 비하면 길어졌어요. 우리 어르신 세대보다 우리는 한 20, 30년 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왜 배우는 사람이 정리하고가 그렇게 유명한데 알려지지 않아서죠. 기문 모르는 분들 많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알아요. 저도 2005년인가 김문둥갑 신수결이라는 책을 내면서 뭔 제목부터 이렇게 수상하고 어렵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실력이 좀 되니까 그 책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책 사서 한 번 읽는다? 그거 알지 못하고 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력이 조금씩 늘수록
알아주는 게 좀 많아질수록 책을 읽는 게 편안해져요. 근데 그러려면 예전에는 혼자 독학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했겠지만 이미 있는 거 활용하는 게 더 좋잖아요. 저 그래서 명반 그리기는 시키지 않아요. 명반 되어 있는 거 잘 읽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어렵다고 생각해서예요. 또 사주명리 오래 하다 보면 100% 부족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저도 한 명리 한 6년, 7년 한 것 같아요. 뭐 제대로 안 했다 혹은 열심히 안 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그래도 명리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틀을 조금 깨면요. 자미가 됐던 기문이 됐던 이렇게 궁에서 쓰여 있는 걸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명리 기본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기문을 잘 안 배우는 이유. 요새 꾸준히는 먼 나라 얘기 같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써서 급하게 배우고 빨리 쓰고 빨리 실증내는 세상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만 켜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아요. 근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좋은 강의도 있지만 아닌 강의도 많아요. 잘 선택해서 보는 눈을 키우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 생각해요. 특출난 무엇이 있어야 살아남지 않을까. 그게 기문이 되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엇부터 할까요? 일단 그 매력적인 공부를 대유학당에서 하겠다고 결심부터 하세요. 편하게 온 건 정말 쉽게 나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가는 것처럼 쉽게 접한 게 그냥 빨리 나가더라고요. 길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꾸준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제가요. 자미두수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때가 50세쯤 됐었거든요. 강의 시작하면서 5년 내가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대유학당에서 하고 있는 사주명리 강의, 기문 강의, 유김 강의, 육효도 들었고요. 자미는 제가 수업도 하지만 수업도 꾸준히 듣고 있어요. 이걸 다 듣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영상 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5년이면 내가 거의 최고 찍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각자의 능력이에요. 얼만큼 배워서 얼만큼 쓰느냐는 다 각자의 능력인데 사람마다 그걸 상담에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처럼 교육에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냥 너 취미로라도 재밌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건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자, 상담 문의는 대유학당으로 해주시고 정혜승 선생님 연락처 있거든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건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기문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 기문에 대한 개요를 약간 설명해 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명반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거 잠깐 보시고 제가 이제 기문 입문 강의를 3달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신 수강생 분들이 이미 기문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완전 초짜가 와서 듣기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걸 보완하는 강의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